안녕하세요. 이현우 작가입니다. 흔히들 우리는 일본을 따라간다고 하죠. 출산율 저하로 일본은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도 한 10년에서 20년 사이에 구인난이 일어날까요? 이야, 이제 취업 걱정 없겠구나. 대학 졸업하면 기업들이 서로 오라고 경쟁할 테니 살짝 안심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런 희망사항은 고이 접어 안드로메다에 보내버리시고 정신을 더욱 바짝 차려야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특히 지금 초중 자녀를 둔 부모님이라면 영상을 보시고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될 것입니다. 출산율이 줄어 구직시장에서 구인난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지금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더욱 악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일자리가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절대적인 일자리의 숫자는 지금 적은 것이 아닙니다. 뭐가 부족하죠? 바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죠. 이것 때문에 미스매칭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인 것이죠. 사람들에게 눈을 낮추라는 말은 아닙니다. 나중에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점은 따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옆 나라에서 발생한 구인난을 보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도 문제가 해결되겠구나라는 안이한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먼저 일본의 취업자 수를 보겠습니다. 2013년 정도를 저점으로 해서 상승하는 것이 보이시나요? 와, 엄청나게 상승하죠? 반대로 실업자 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을 기준으로 엄청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문 용어로 쌍봉을 찍고 쭉 미끄러졌습니다. 비어있는 일자리도 2010년 이후에 쭉 올라가죠. 확실히 구인난을 겪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엄청 희망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임금이 얼마나 올랐는지 한번 볼까요? 짜잔! 많은 기관에서 임금이 하락하는 모습이 보이시나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기관에서 임금은 감소하고 설사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3% 미만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앞뒤가 전혀 안 맞죠? 우리가 아는 수요와 공급의 원리로 생각하면 수요는 늘고 공급이 줄었다면 가격은 어떻게 돼야 정상이죠? 네, 상승해야죠. 일자리 시장에서 노동력은 많이 필요하는데 사람이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나라 아파트 가격처럼 천장을 어떻게 해야 돼요? 팍 하고 뚫어버려야 이게 정상인 거죠. 하지만 임금이 상승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일본의 구인난의 진짜 모습입니다. 저임금 일자리에서 구인난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직장을 구할 때 가장 큰 기준이 돈이니까 양질의 일자리가 어떻다? 줄어들고 있다고 봐야죠. 일본의 구인난이 심해서 임금이 폭발적으로 상승하게 되면 우리나라 청년들이 공부해서 일본에 취업하자 이런 붐이 일어나야지 정상인 것이죠. 하지만 전혀 그런 기미가 지금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청년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데 일본어 배우는 게 뭐 대수겠습니까? 돈이 된다고 하면 왜 안 배우겠어요? 일본의 일자리가 지금 어떻다? 한국의 저임금 일자리와 별로 다를 것이 없다. 혹은 오히려 못하니까 우리나라 청년들 혹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관심이 있다 없다? 네, 당연히 없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의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은퇴한다고 출산율이 줄어들었다고 사람들이 줄어들었다고 지금 문제가 해결된다 안 된다? 그냥 놔두면 해결이 안 된다. 오히려 임금이 하락할 수 있다. 재미삼아 과거 일본이 호황일 때 임금 상승을 좀 보도록 할까요? 1980년대 전에 보이시나요? 임금 상승이 1년에 10%는 간지러운 수준이죠. 30% 넘게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일본은 이렇게 임금 상승이 안 되고 있을까요?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 정부에서 임금을 어떻다? 억누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뒤로 물러난 아베노믹스 구간이 보이시나요? 지금도 달라진 것이 없지만 이 빨간색 선은 일본의 노동 생산성의 증가입니다. 그리고 파란색 선은 임금을 나타냅니다. 빨간색 선은 증가하는 것이 보이시죠? 하지만 임금의 선인 파란색 선은 조금 하락하거나 옆으로 횡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은 엄청나게 부려먹으면서 월급은 올려준다, 안 올려준다? 네, 안 올려준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김대리 올해는 월급 많이 올려줘야지. 김대리가 없으면 회사가 안 돌아가. 회식 때는 이렇게 말해놓고 실제 인사 시즌에는 급여를 동결했을 가능성이 높죠. 왠지 남 이야기가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일본의 노조 조직률은 17.1%로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닙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노조 가입률은 일본보다 더 낮은 12.5%입니다.
노조가 나쁘고 좋은 것인지는 여기서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노조를 가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 개인이 회사를 상대로 임금 협상을 해서 임금을 인상시키는 것이 사실상 매우 어렵다는 일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디플레이션으로 총 수요가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출산율이 줄어들면 뭐가 줄어들죠?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죠. 그에 따라 자동적으로 총 수요는 감소합니다. 일본의 소매 판매 그래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죠? 전혀 늘지를 않고 있습니다. 2000년 이후로 오히려 감소하는 구간이 더욱 많아 보입니다. 퇴직하고 자녀들도 다 분가했는데 어떻게 새 차 사고 새 집 사고 할까요? 아니겠죠. 당연히 줄이겠죠. 소비도 줄이고 집도 줄이고 차도 이제 나이 들어서 운전면허 반납하고 대중교통 이용하거나 그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소비가 줄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소매 판매 그래프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증가하는 구간이 많죠. 그래도 사람들이 소비를 한다, 안 한다?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은퇴하기 시작하면 저 그래프가 어떻게 될까요? 일본처럼 되겠죠? 소비가 감소하겠죠? 출산율 감소가 구인난을 불러온다고는 하지만 생산인구 감소로 총 수요가 감소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미국이나 유럽처럼 신규 인구가 유입이 있던지 아니면 출산율을 높이던지 해야 해결될 문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바로 자동화입니다. 기계가 일자리를 뺏어간다는 것이죠. 일본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제조업 강국으로 좋은 일자리는 대부분 제조업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일자리에 지금 로봇이 어떻게 되고 있죠?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의 로봇 도입률은 세계 4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본보다 높은 1위라고 합니다. 일본을 가볍게 이기고 있네요. 이거는 분명 좋은 일이겠죠, 여러분? 산업이라든지 발전 면에서는 좋은 일이겠지만 일자리 면에서는 이것은 안 좋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 감소가 일본처럼 구인난으로 이어지겠지만 그 결과는 어떻다? 임금이 감소해 양질의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 첫 번째, 낮은 노조 조직률로 인한 생산성이 올라가도 노동자는 임금 협상을 하기 어려워 임금이 올라가기 어려운 구조. 우리는 노조 조직률이 더욱 낮아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10년 뒤 남아도는 일자리는 아마 비정규직 일자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출산율 감소로 인한 생산 인구 감소는 총 수요의 감소로 소비가 줄어서 어떻게 된다? 디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것이다. 결국 임금이 어떻게 된다? 정체되거나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계적인 흐름인 자동화로 인해서 좋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남아있는 일자리의 임금도 감소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을 보시고 구인난에 있구나. 나는 나중에 취업이 잘 되겠지? 라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문제를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부동산도 고민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는 더욱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